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심재철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미래통합당의 대표위원으로서 겸허하면서도 영광된 마음으로 이 탄상에 섰습니다. 명실상부한 중도우파 통합정당의 탄생을 믿고 기다려주신 국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국민의 내일을 준비하며 모든 국민을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반드시 수호하겠습니다. 강한 국방과 튼튼한 한미동맹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이며 당당한 외교로 국가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계층, 세대, 지역, 성별을 뛰어넘어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서 국민을 괴롭히는 폭정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들이 모여 탄생했습니다. 자유, 민주, 공화, 공정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이 손을 맞잡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뭉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권은 극심한 전국 불안 속에서 출범했습니다. 국민은 공정을 염원했고 정의로운 권력을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2년 9개월이 흐른 지금 공정과 정의는 짓밟혔고 국민의 염원은 배신당했습니다. 촛불혁명이라고 포장했지만 과거 촛불을 들었던 분들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 냉소 어린 시선만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3년은 그야말로 재앙의 시대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근본이 무너지고 국민 삶이 피폐해지는 3대 재앙의 정권이었습니다. 첫째, 헌정재앙입니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권력의 횡포로 법치가 실종되고 의회 민주주의가 파괴됐습니다.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검찰을 무력화시켜 침묵을 강요하는 공포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배반하고 있습니다. 둘째, 민생재앙입니다. 기적을 일궜던 우리의 경제는 무너졌습니다. 기업은 역동성을 상실하고 국민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세금 폭탄으로 국민의 지갑은 털리고 선심성 복지로 나라 곳간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국민이 갚아야 할 나라 빚이 100조가 늘었습니다. 국가 채무는 무려 700조를 넘었습니다. 미래 세대에 넘겨줄 빚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경제정책 실패로 대기업,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극심한 불황에 허덕이며 우리 경제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셋째, 안보 재앙입니다. 맹목적인 김정은 발악이 대북 정책으로 대한민국은 무장 해제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보의 핵심 축이었던 한미동맹은 와해되고 있습니다. 한미일 공조도 균열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안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능하고 오만한 정권을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은 반드시 이번 21대 총선에서 압승해 문재인 정권의 3대 재앙을 종식시키겠습니다. 이번 4.15 총선은 거대한 민심의 분홍 물결이 문재인 정권 3대 재앙을 심판하는 핑크 혁명이 될 것입니다. 핑크 혁명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공존의 새 세상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적폐청산을 빙자하며 보복의 정치를 자행했습니다. 국민을 편가르고 권력 유지에만 골몰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신형 좌파 독재 정권의 폭주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검찰 수사 대상이자 불의와 반칙과 특권의 화신인 피의자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온 국민이 분노하는데도 대통령은 고집을 피우고 오기를 부리며 조국을 끌어안았습니다. 대통령이 국민과 전면전을 벌인 것입니다. 국민의 분노에 등 떠밀려 결국 사퇴한 조국에 대해 대통령은 크게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빚입니까? 얼마나 큰 빚입니까? 이것이 대통령으로서 할 말입니까? 대통령의 눈에는 조국만 보입니까? 국민은 보이지 않습니까? 조국 사태는 법치유린의 전주곡에 불과했습니다. 대통령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처럼 폭주하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의 피의자인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은 검찰이 기소하자 쿠데타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신설되면 기소 검사들을 수사받도록 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를 반드시 필요로 했던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좌파 세력의 장기 집권을 위해 설계된 준연동형 선거제를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선거제도를 결정한 관행을 완전히 짓밟은 의회 폭거였습니다. 또 비판 세력 탄압과 측근 비리 은폐를 위해 공수처까지 도입했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하명 수사처가 될 게 분명합니다. 권력이 사법부, 의회, 검찰 등 주요 헌법기관을 장악하겠다는 것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은 청와대가 사령부가 되어 민주당, 경찰, 행정부가 한 통속으로 대통령의 30년지기 송철호를 당선시키고자 벌였던 범죄입니다. 그것은 자유당 정권을 몰락시킨 3.15 부정선거보다 더한 희대의 선거범죄입니다. 이 공작을 위해 청와대 8개 조직과 대통령 참모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대통령이 무려 35번이나 언급됩니다. 누가 몸통인지 온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부끄러움을 모르는 문재인 정권은 선거 공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을 인사권을 휘둘러 무력화시키고자 했습니다. 검찰의 문정권 수사팀을 공중 분해시켰습니다. 검찰 조직을 마음대로 비틀어서 정권 부패에 대한 수사 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검찰 죽이기는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권력의 망나니 칼집입니다. 검찰총장 의견 청취를 명시한 규정조차 어겨가며 저지른 명백한 사법 방해입니다.
울산시장 선거공작 범죄 피의자들이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는 참으로 어이없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병도 전 정무수석,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등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이 되레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뻔뻔함과 오만함이 하늘을 찌릅니다. 유재석 감찰 무마 사건 역시 청와대에서 벌어진 범죄입니다. 우리들 병원 대출 비리에서도 청와대가 등장하는 등 3대 정권 게이트의 악취가 온 천하에 진동합니다. 어느 정권이고 범죄를 은폐하려고 한 권력의 채우는 비참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몰락의 각본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